온통 눈으로 뒤덮였던 함양 산골짜기도 언제 그랬나는 듯 겨울을 털어냈다. 새순을 머금은 흙내음이 코끝을 간지리고 얼었던 계곡물이 청량하게 귓가를 자극하는 계절. 봄의 아우성이 시작된 것이다. 덩달아 약초꾼의 발걸음이 설렌다. 제일 먼저 춘삼월을 알린다는 봄의 전령사를 찾아 오늘은 산길 대신 냇가를 따라 오른다. 물가에만 자생하는 우리가 어릴 때 버들강아지라고 했던 양나무를 찾아가지고 이제 떡도 좀 해먹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갯벌들 찾으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깨끗한 물가라면 어디든 꼭 붙어 흐르는 물소리에 한들한들 봄을 춤추는 사냐초. 갯버들을 만나러 간다. 대부분의 버드나무는 애초부터 물을 좋아했다. 봄볕이 부서지면 겨우내 참았던 목마름을 한 번에 들이키듯 젖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겐 버들강아지로 더 친숙한 이 갯버들이 맨 먼저 봄을 안내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갯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걸 갖다 이제 버들강아지, 버들강생이 그렇게 불렀는데 원학명은 갯버들이고 그 이제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이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스피린 만드는 원료. 그래서 이제 이 나무도 두통의 약으로 써요. 주로 깨끗한 물가나 하천을 따라 자생하며 기껏해야 2m 정도 자라는 키 작은 나무. 하지만 이 낭창한 가지 속에는 의외로 강한 힘이 있다. 갯버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 이제 꼭 이 보면 물가에 자생을 하는데 물가에 자생을 하면서 이제 물 속에 녹아 있는 질산, 인산염 그런 걸 흡수를 하는, 그래서 물을 정화를 시켜줘요. 그 뿌리를 옛날에는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뿌리를 캐가지고 약용을 많이 했던 약나무입니다. 또 책에다가 책갈피 중간에다가 꼽아 놓으면은 좀이 먹질 않아요. 3월이 시작되면 강아지 꼬리 마냥 복슬복슬한 솜털 사이로 빨갛게 꽃망울이 무르익는 갯버들. 때를 잘 맞춰야만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다. 꽃이 피기 전 또는 꽃이 핀 거는 따가지고 뭐 떡을 만들어 먹는다든가, 또 이제 꽃이 지고 난 이후에 열매가 자잘한 한 10개 씨앗 크기 정도의 자잘한 열매가 쭉 맺히는데 그걸 이제 덜 익은 열매를 따다가 한 줌 남은 보리쌀이나 쌀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고 밥을 지어 먹고 그렇게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놀거리가 변변치 않던 시절엔 이 갯버들 껍질을 벗겨 피리를 만들어 불기도 했다. 그렇게 호두기를 불며 놀다가 배가 고프면 톡톡 대어
씁쓸한 맛으로 굶주린 배를 달래던 보릿고개 간식. 현대인들은 이걸 뭐 떡을 해 먹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우리 어머니 어렸을 당시에는 이 근방 사람들이 이걸로 떡을 자주 해 먹었다고 그래요. 죽도 자주 끓여 먹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어렸을 때만 그랬고, 그 이후로는 이게 뭐 특별히 떡을 많이 해 먹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의 약선은 어머니의 옛 향수가 서린 버들강아지 떡으로 정했다. 보드라운 것들로만 골라 넘치지 않게 주머니를 채운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은 조금 이제 떡을 해 먹기에는 좀 뻣뻣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쌀하고 보리쌀하고 섞어서 죽을 끓여 먹거나 그런 용도로 이용을 했다 그러고, 지금 떡을 해 먹을 시기는 요렇게 이제 꽃이 피기 전 요 꽃망울을 맺고 있을 때, 또는 꽃이 피었을 때, 그때는 이제 떡을 해 먹었다고 그렇게 저도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쑥처럼 그렇게 뭐 강한 그런 향은 없고 좀 은은한 그런 향이 납니다. 보송보송 봄을 잔뜩 머금은 갯벌들은 준비됐다. 먼저 고두밥을 안칠 차례.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하루 이상 충분히 불린 찹쌀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면보에 고루 펼쳐준다. 그렇게 40분 찜기에 푹 쪄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이걸 쌀하고 같이 넣어서 찌기 시작하면은 이 꽃망울에 맺고 있는 향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쌀이 좀 어느 정도 익고 난 뒤에 이걸 뒤에 천천히 넣어줍니다. 대기 중이던 갯버들을 소복히 올려 마저 찐 다음 다시 20분간 뜸을 들인다. 그렇게 완성된 향긋한 고두밥. 그냥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다. 군침을 삼키고 잘 익은 갯버들과 고두밥을 한데 섞어 부지런히 절구질을 시작한다. 금세 푸릇푸릇한 봄 기운이 절구 밖으로 새어나온다. 세계 제2차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전쟁 물자가 귀하니까 진짜 막 그 식민지로 삼았던 동남아 국가의 나라마다 뭐 식량을 수탈해 간다든가, 심지어 뭐 비행기 원료로 쓴다고 소나무 송진까지 다 뽑아가서 저 비행기 연료로 활용을 할 정도로 그렇게 물자가 부족할 시기에 식량을 모조리 다 뺏어가 버리니까 가난한 먹거리 귀한 그런 우리 선조들은 이 열매까지 따가지고 식량을 삼을 정도로 먹었는데, 그렇게 먹어도 뭐 부작용이 심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삶에도 봄날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던 그때, 갯버들은 선조들의 지독한 배고픔을 견디게 해준 사냐초였다고 한다. 이제 떡의 마지막 과정만 남았다. 기다랗게 모양을 잡아 콩고물을 골고루 묻혀 숭덩숭덩 썰어낸다.
모양새는 좀 투박해도 제법 맛깔스러워 보인다. 버들강아지 떡이 완성됐다. 오늘은 혼밥을 면해줄 동료가 함께 젓가락을 들었다. 우리가 평소에 봄 되면 해먹는 쑥떡하고는 향이 또 틀리고 더 쑥떡보다 더 쫄깃하면서 또 약간 쌉쓸한 맛이 나고 떡을 먹고 나면은 입안에서 그 버들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향이 향긋하게 입안에 맴돌고 건강하다는 맛이 느껴지면서 진짜 쫄깃쫄깃하네. 떡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나리 진달래보다 늘 일찍 찾아와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냐초. 그 추억의 갯버들 향을 머금으니 마침내 설레는 봄이 왔다. 아, 여기에 물박달 나무가 있네요. 이제 이 물박달 나무는 껍질이 흰색으로 이렇게 벗겨지는 나무들, 거제수 나무라든가 이 물박달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자일리톨 성분이 있어가지고 껌을 만드는 재료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이거 수액을 뽑아가지고 간장 된장을 만듭니다. 쏙껍질을 벗겨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다려 먹게 했는데 3, 4개월 다려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다려 먹고 나니까 아주 시력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봄볕이 아주 따뜻합니다. 오늘은 봄 속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에는 굼벵이도 석자식 뛴다. 예, 굼벵이처럼 게으른 사람도 봄철 농번기가 되면 그만큼 바삐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굼벵이 하면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 더 있죠.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아시겠죠? 예. 속담 속 굼벵이는 이처럼 게으르고 느리고 구르는 재주밖에 없지만은 굼벵이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정말 깜짝 놀란답니다. 오늘은 그 굼벵이의 숨은 재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한적하니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마산 하포구 진북면의 덕곡마을. 이곳엔 올해로 귀농 약 4년 차 굼벵이 명장을 꿈꾼다는 젊은 농부 김기태 씨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나나 까고 계시네요. 예. 예. 잠시간입니까? 사장님 드시려고 지금 바나나 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먹을 게 아니고 예, 예. 그 굼벵이 성충들 먹이로 주려고 이렇게 까고 굼벵이, 있습니다. 굼벵이한테 바나나를 먹인다고요? 이 굼벵이 성충들, 풍뎅이들은 예. 그 바나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과일들을 먹는데 아. 예, 저는 이제 바나나를 이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먹일 수 있으려면 매일 바나나를 사올 수 없으니까 예, 예. 한번 이렇게 대량으로 좀 싼 가격에 구입을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신선한 것들은 바로 굼벵이들한테 주고 예,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때 이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예, 예.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건 한 2, 3일 그 물량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바로바로 만들어 줍니다. 때마침 녀석들의 식사 시간. 차곡차곡 쌓여 있는 박스 중 하나를 꺼내 보는데요. 이야, 자연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친숙한 녀석들이 등장합니다. 요 장수 풍뎅이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등 위에 흰 점이 매력적인 이 녀석의 본래 이름은 딱 생긴 대로 흰 점박이 꽃무지랍니다. 얘가 성충이죠. 예, 성충. 아, 그럼 얘가 알을 낳아가지고 애벌레가 되어서 이제 군뱅이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 짝짓기를. 예, 아. 짝짓기를 하면은 예, 예. 얘들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예, 한 10일 정도 지나면은 예, 예. 부화가 돼요.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10일 간격을 1령, 그 1령에서 또 20일이 지나면 2령, 이경. 예, 네. 2령에서 또 30일에서 45일 정도 지나면 3령이랍니다. 3년, 3년. 예. 이 약용을 쓰는 군뱅이는 3령 군뱅이를 사용합니다. 번데기 단계, 예. 그다음에 성충 단계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갑니다. 오동통통하게 살이 오른 이 녀석들이 바로 흰 점박이 꽃무지의 유충이자 미래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군뱅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각종 매스컴에서 이 군뱅이의 착한 효능이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천연 물질인데다 부작용도 적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건강 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식용곤충 가운데 하나인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 이른바 군뱅이에서 국내 연구진이 혈전 치료 물질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출혈 등이 우려되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식품에서 뽑아낸 천연 물질이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농장을 찾았습니다. 진짜 참 든든합니다. 예, 제가 이제 군뱅이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모든 정보라든지 이제 판매, 뭐 가공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입니다. 군뱅이가 등재된 게 식품으로 등재된 게 2016년 12월 29일 날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갈색 거저리, 그리고 장수풍뎅이 유충 등 4가지가 아마 식품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꽃뱅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군뱅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군뱅이라는 혐오감이 있다고 해서 흰점박이 꽃무지의 꽃자와 군뱅이의 뱅이를 따서 꽃뱅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다른 농사에 비해서 적은 면적에 많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양 만점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곤충 산업이 농가 고소득 작물로서 적은 면적에서 손쉽게 사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꽃뱅이라고 하니까 예. 진짜 좀 이 친구들이 좀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아까 그 성충은 바나나를 먹인다고 했잖아요. 예. 군뱅이는 뭘 먹입니까? 군뱅이의 주식은 이제 발효톱밥인데. 발효톱밥이요? 이 군뱅이들이 이제 자연에서는 예. 이제 이렇게 볏집이라든지 예, 아니면 예. 거름 속에서 예, 그런 작물들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내에서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환경과 비슷한 예. 먹이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게 이제 발효톱밥이죠. 아, 그렇구나. 군뱅이에겐 다른 찬이 필요 없답니다. 잘 발효된 톱밥 하나면 든든히 배를 불린다는 녀석들. 거기다가 농부의 정성이 더해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이 보니까 어떤 녀석은 굉장히 작고 어떤 녀석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같은 통 안에 있는데도 이 크기가 이렇게 다르죠? 이 이제 성충에서 알을 받을 때 예. 이게 뭐 하루 이틀 이게 받는 게 아니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알을 받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일 차에 태어난 이제 알을 하고 예. 이제 마지막 날 10일 차에 태어난, 뭐 9일 차에 태어난 이게 이제 기간이 틀리니까 예, 예. 이제 이 애들이 보통 8일에서 10일 정도 되면은 애벌레로 이렇게 부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먼저 먹기 시작하고 알들은 10일째 태어난 알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태어나자마자 먹이 활동을 하니까 얘들은 8일, 10일 뒤에
태어나니까 크게 차이가 틀릴 수밖에 없죠. 먼저 먹이 활동을 하는 놈들이 빨리 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분리 작업을 하면서 큰 놈들은 따로 선별을 하고 작은 놈들은 다시 톱밥을 다시 부어서 이렇게 좀 더 키우는 거죠. 부화 시기에 따라서 크기도 제각각이다 보니 자그마한 녀석들은 이렇게 특별 관리 대상이 된다는군요. 그런데 또 밥만 잘 먹인다고 다가 아니랍니다. 선생님, 이 군뱅이를 잘 먹인 만큼 그 배설도 잘 시켜줘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3년 군뱅이를 예. 나중에 이제 식약용으로 이용할 때 예. 그 군뱅이 체내에 있는 네. 부면토를 갖다가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절식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절식을 시키면 배설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야 이제 예. 그게 이제 군뱅이 특유의 향도 안 나고 예. 이제 맛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렇게 배출한 분변들은 천연 퇴비로 야무지게 쓰인답니다. 그러면 이 군뱅이는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닿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군뱅이를 먹기가 힘드니까 예. 이제 이거 절식 과정을 마친 후에 예. 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액기스 액기스. 아니면 이제 건조를 해서 예. 이렇게 통건조로 드시든지 아니면 이거 먹기 편하게 믹스기로 갈아서 분말로 이렇게 드십니다. 건조물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이제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드셔도 되고요. 먹어도 괜찮은 거죠? 괜찮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번데기 같은데요? 번데기 말린 것 같은데요? 고소합니다, 아주.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바삭한 간식으로는 물론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진액이나 분말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는 꽃뱅이. 군뱅이는 간암이나 간경화 등 간과 관련된 질환을 비롯하여 시력 감퇴, 백내장, 중풍 등 성인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 그 민간요법으로 오래전부터 약재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군뱅이에는 인돌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 외에도 항암 효과, 치매 효과, 당뇨병의 개선이라든지 다이어트 효과, 여성 질환 개선, 빈혈이라든지 숙취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학회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이 짜며 어혈이나 속이 막힌 증세를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특히 꽃뱅이 분말은 활용성이 좋아 흰 우유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대부분의 건강한 간식이 된답니다.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약간 이제 그 우리 유산균 음료 좀 점액질이 많잖아요. 여기서 그냥 약간 어떤 미숫가루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유산균 음료에 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식품 산업에 비해 아직 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식용곤충은 이제 영양학적인 품질 우수성과 함께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확보된 건강지향형 고급 식재료로서의 유용성을 점차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군뱅이를 먹고 나니까 가지고 있던 뭐 거부감 이런 게 사라졌어. 심지어 맛있기도 해요. 일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곤충이나 군뱅이에 대한 어떤 좀 낯설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군뱅이 자체가 생긴 게 정원스럽게 생겼다 보니까 예로부터 약재로도 많이 이용해 왔고 약재로 사용하죠. 앞으로도 이 저희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앞으로 군뱅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해충이라는 편견 대신 미래 식량을 짊어질 유익한 식용곤충. 꽃뱅이의 제주가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꽃을 주무르는 여자가 있습니다. 눈으로 반하고 향으로 취하고 입으로 즐긴다는 꽃차 한 잔. 그녀와 마시고 싶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나이가 50이었거든요. 나는 그때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때 새로 태어난 거였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힘든 속에서 이게 오히려 희망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를 하니까. 굽이굽이 산길 따라 이어진 끝마을. 정자 씨 부부가 삽니다. 날 좋으면 해야지 벼르던 일을 오늘 해야 하게 됐는데요. 비탈진 언덕에 부지런히 초록을 심습니다. 저것끼는요 45년 살았는데 맨 싸우는 게 더 많지.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요 이게 상사화거든요. 꽃무릇 풀 대신으로 우리 남편이 안 그러면 풀을 이렇게 예치기를 쳐야 되잖아요. 시골살이는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일손도 줄이고 꽃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남편이 낸 아이디어인데요. 꽃 심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산골에 사는 이유가 있을까요? 폭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갖고 왔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남편이 건축업을 했었거든요. 그래 이제 IMF 때도 괜찮았는데 그 10년 후에 망했어요. 남편이 그 분양한다고 집을 지었는데 그 경매로 다 날렸거든요. 그래갖고 그날부로 이 컨테이너 박스, 그 우리 공구를 넣던 저 컨테이너 박스가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 이 골짜기에 놔놓고 애들 싱글 침대 한 개 놓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끼고 완전 원시적인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이 골짜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써 15년 전 일입니다. 급한 빚을 갚고 나자 남은 재산이 50만 원 남짓. 사업이 잘 될 때는 사모님 소리도 들었는데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산골은 정자 씨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전봇대 청소하나? 전심주 청소하나? 성모객이가. 돌려. 우리 길을 가는데 최소 1m는 밑에 돌이 깔렸다고 보면 돼요. 농로가 저 차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트럭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최소 1m는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골짜기 전체 다 그렇게 돌밭이었어요. 흙반, 돌반, 구들짝 놓는 납작돌을 캐는 채석장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데요. 돌밭에 씨를 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날 새면 밭에 나와서 일하고요. 돌 골라내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엄도 뭐 그것도 생각 안 나고 무조건 일을 했다니까요. 날 새면. 아니 15년? 15년. 15년 전만 해도 청춘이지. 맞네. 그 말이 정답이다. 그 말이 정답이다. 근데 나는 일을 사실은 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 농촌이 나를, 이 흙이 나를 살리더라니까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예.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땅 판 건 아니죠. 제 속에 있는 분노를 제가 뭐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니까
그때 IMF도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났으니까 분노를 딴 데 이렇게 표출을 못하고 땅 파는 데다가 화풀이란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땅에다가 그때는 뭐 이런 지금이야 뭐 트랙터도 있고 장비도 있지만은 그때는 호물깽이로 땅 파는데 돌과 이렇게 땅 개간하는데 그냥 몸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혹사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그 여지가 없었어요. 고생 끝에 정자 씨 부부가 첫 씨를 뿌린 밭입니다. 지금은 뭘 심어도 보답해주는 옥토라는데요. 조만간 봄비가 촉촉이 내린 후 메리골드 씨를 뿌릴 겁니다. 노랗게 물든 꽃밭은 상상만으로도 행복이라네요. 이거 딱 목련 자라기 딱 좋거든요. 아유 세상에나. 이 정도는 안 하면 내일이나 모레 이거는 우리 작업 들어가야 돼요. 그 아줌마들 오라고 해가지고 A급이에요. 요런 게. 아유 세상에. 아 진짜 향 좋아요. 이 꽃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이 꽃차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그 힘들게 사는 중간에 아 그래요. 근데 거기가 어딘데요 하니까 저 경북 봉화래입니다. 우리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갔어요. 근데 사실 기름값도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는데 5시간, 오는데 5시간, 왕복 10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수업 2시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오다가 그 봉화 쪽에는 야생화가 참 많거든요. 야생화까지 또 오다가 또 따요. 그걸 가지고 집에 도착해갖고는 또 꽃차를 만들어요. 밤도 샌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꽃농사도 일이 많습니다. 5월에 보라색 꽃이 피는 당아욱인데요. 세상에 야구 우리 효자 아니에요. 효자. 효자 품목. 근데 나는 이게 또 신기해. 야는 1년 초가 아니고 그 이듬해 2년 초라는 게. 지금 이게 올해 날이 따뜻해 놓으니까 이리 잎이 좋다. 꽃도 일찍 따겠고. 지난해 따서 5번 덮어놓은 당아웃 꽃입니다. 은은한 향이 그만이라는 당아웃 꽃차. 봄, 여름, 가을 찻잔에 철따라 꽃을 피우기 위해 정자 씨 인생이 고달팠나 보네요. 뭐 죽고 싶은 심정요 100번, 200번 이해도 하고요. 근데 그거 안 했더니 다시 살아났어요. 죽고 싶은 거를 넘었더니 희망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 나이가 50이었거든요. 지금은 65, 딱 15년이 흘렀거든요. 그 내가 15살이라고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때 내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때 새로 태어난 거였어요. 세월만큼 좋은 약은 없다고 하죠. 남편도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지금은 가장 든든한 파트너라네요. 고맙죠. 고맙고 이렇게 그 사업 부담 안 하고 이렇게 저는 오늘 홀홀 어디로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었거든요.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런데도 옆에 항상 같이 따돌겨거려주고 용기 주고 같이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항상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줬거든요. 우리 서방님이 저기 거금 돈을 100만 원이나 들여갖고 옆에 온실 만들어줬다니까. 온실 만들었어요? 응. 그거 지금 꽤 많이 심어놨어요. 꽃차로 숨이 트이면서 살 길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산골 농장이 체험학습장으로 선정되고 정자 씨 인생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윤 대표님이 센터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실은 저희들이 더 감사하죠. 그 많은 사업들을 받아간 분들이 윤 대표처럼 저렇게 전국적으로 성공을 해주면 저희들은 감사하죠. 그 사업을 그만큼 잘 추진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주변에 있는 체험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다니면서 배우고 있어요. 그 열정이 지금까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그 교육농장이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몇 개만 딴다고. 목련을 보자 꽃 욕심이 발동하는데요. 이 정도가 꽃차를 만들기 딱 좋은 상태. 몇 개만 따가야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거 안 해. 세상에 저렇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정자신의 목련도 이틀만 기다리면 꽃차를 만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므렸을 때 해야 향도 진하고 그렇거든요. 뭐든지 알고 나면 쉬운데 이렇게 겉잎은 따로 이렇게 놓고요. 차라는 게 시간 엄청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저기 강의 듣는 사람 네, 사 먹겠습니다. 그러던데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 힘든 속에서 이게 오히려 희망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거를 하니까. 그게 또 생명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터널이라고 하죠.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 소중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자 씨는 얘기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